안녕하십니까. 김관수 TV 시사통통 오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진 김영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에 광복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 동아일보는 굳이 논란이 있는 인물을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수장에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한겨레는 국민과 역사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을 했어요. 또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일제 밀정 같은 일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 회장은 독립운동 세력을 약화 분열시키고 민족혼을 빼는 일제시대 밀정 같은 일이라고 성토를 했고요. 특히 이날 참석자 대다수는 광복절 기념 대통령 초청 영빈관 행사와 15일 정부의 광복절 공식 기념 행사를 이런 분위기에서 참여할 경우 자칫 우발적인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시위로서 뜻을 관철하자는 요구도 다수를 이뤘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축약해서 판단하면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총독 역할을 수행하는 기시다의 꼬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네, 정말 어디 이 정부의 기관장들은 전부가 하나같이 흠집투성인 사람들이 진출을 하는데, 광복회장 얘기 맞다나 일제시대 밀정 같은 인물들이 용산 대통령실 지위에는 있는 것도 같습니다. 발굴해서 색출해야죠. 예. 다음 뉴스입니다. 급등하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12년 만에 개발 제한 지역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드디어 꺼내들었습니다. 서울 및 인접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5만 가구 서울 1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11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그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내년에 3만 호를 더해서 총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 7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입주까지 8년에서 10년은 걸리지만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내 달아오른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꼼수 같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 읽혀지기도 하네요. 최창목 부총리 겸 경제기획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과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라고 말을 했는데, 정부는 일십 대책회에서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는데, 공급 물량을 4배로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의
서울 및 인접지역 그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오를 만큼 과열된 상황에서 우수 입지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걱정해야 하는데, 아무리 주택 가격이 수도권이 치솟는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균형 발전의 의미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부채질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정책은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가운데 발표됐는지는 의문이고요. 제발 임기응변으로 사태를 반전시키려는 우미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답답한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 매각과 관련한 논란이 책임 공방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DJ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은 정치권의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사저 매각이 차선이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글쎄요. 하지만 김대중 재단 측은 그간 김 전 의원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각종 노력을 해왔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세금으로 매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는 국가등록문화재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원칙론을 고수했고요. 이대로라면 현대사의 현장인 동교동 사저가 사라질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필요할 때면 한 목소리로 DJ 정신 기승을 내세웠던 것을 고려하면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김홍걸 전 의원은요, 나름 여러 이유를 들어서 지금 변명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자기 부모의 사적 문제로 바라보겠지만은 김대중을 추앙하는 많은 이들의 상실감, 아무리 사저라고 하지만은 김대중이 우리 역사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상실감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이런 걸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다면은 결코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고두고 원성을 살 일을 지금 김홍걸 의원은 한 거예요. 나이도 지금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살아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홍걸 전 의원에 대해서 사실 매우 애틋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는 있어요. 그 두 번째 결혼한 이유 여사가 그 40대에 말하자면 노산으로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이다 뭐 하면서 관계 당국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 말하자면 귀여운 아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애틋하게 생각했던 점은 있었다고 보지만, 이제는 환갑이 넘으면 그야말로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손자도 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룬 위협, 국민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김대중 선생의 사조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 적어도 국회의원을 지낸 공인의 입장을 반추해서 환치해서 생각을 해볼 그런 지적인 게 없었다고 느껴지니까 더 답답하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주민 1명이 8일 한강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서 남쪽으로 귀순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주민은 물이 빠진 갯벌을 걸어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교동도 섬으로 넘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서 관계기관에 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북한 주민의 귀순은 지난해 10월 24일 동해 목선 귀순 이후 약 10개월 만의 일인데, 당시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었죠.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귀순 주민이 넘어온 교동도는 강화도 북서쪽에 자리한 부속 섬으로 북한 황해도 연안군과 약 2.5km 떨어져 있고요. 수심이 얕고 물살이 세지 않은 데다가 물이 빠진 상태에서 걸어서 넘어와서 귀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한 명의 인원이 같이 넘어왔었다고 그러는데 한 명은 행방불명이 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자수 동기나 조사가 이제 나오면 밝혀지겠죠. 8.15 광복절을 기해서 김경수 전남지사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8일 알려졌는데요.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만 됐었고, 조 전 수석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습니다. 경제인 중에선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비서관을 지낸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려왔었는데, 2017년 대선 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기도 했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정치를 떠났고 복역 중이던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 독자적인 독주체제를 말하자면 경선체제로, 대립체제로 몰고 가기 위해서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해 준 게 아니냐, 말하자면 이간질을 한번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여권의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인권이 중요하죠.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미뤄왔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선거,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성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대표 대행이 김어준은 불행한 유산이라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성공회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대행은 TBS는 지난 6월 1일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고 출연기관 해제 행정 절차 진행으로 존폐 갈림길에 있다면서 서울시 의회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서울시가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20억 원 지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대행은 배수의 진을 쳤다는 심정으로 서울시 의회에 20억 원을 요청한다며 20억 원의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 의혹이 불거지게 된 배경이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에게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 대행은 김어준에 대해서 TBS가 현재와 같은 위기에 처한 것은 김어준이 만들어낸 불행한 유산이라면서 TBS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등 기여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부채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토로를 했는데, 그러면서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사한 브랜드를 외부에서 진행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상표권 문제가 있고 편파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추궁하겠다. 관련 소송에 철저한 자세로 임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나요. 또한 과거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분들이 지금 회사를 나갔고 심지어 더 많은 수익을 벌고 있는데 남은 직원들은 그 멍해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부조리하다면서 그들이 사죄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어준이 TBS에서 뉴스공장을 할 때는 나름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TBS가 수익도 많이 올리고 이름도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거기서 축출돼서 김어준은 말하자면 퇴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력으로 지금 겸손은 힘들다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배가 아픈가? 글쎄요, 물론 도의적으로 김어준 씨가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소송이 걸렸는데 브랜드 사용 그 1억 그리고 뭐 TBS 뭐 이름 붙여가서 1억 손배소를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총액 2억 정도 되는데 그까짓 거 김어준 총수가 물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큰 맘 먹고 20억 원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대범함을 보여서 큰 그릇임을 입증하면 이 김어준 이름 석자는 더욱 빵 터지지 않겠습니까? 자, 뭐 기대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요? 모르지요. 어떻게 귀결이 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8일 세종 남부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종천동 한 아파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이 숨진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 직원은 김 국장이 이날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돼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안방에서 숨진 김 국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국장은 권익위의 청년 부패 채용 비리 관련 업무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사건 등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환한 일을 해서 괴롭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김 국장이 남긴 메모 형식의 짧은 유서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유서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숨진 김 국장과 자주 연락해 왔다는 한 지인은 이날 연락한 통화에서 김 국장이 지난 6일 문자로 심리적으로 힘들다,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 어렵다고 호소해 조금만 참으면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했다면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지인은 지난 6월에도 김 국장이 술자리를 갔다가 전화를 걸어와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백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는데,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김 국장이 업무가 고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져서 이를 바로 알리려고 통화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전부터 권익위 관련 업무를 하면서 김 국장을 알게 돼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 내용을 지금 전달을 했지요. 네, 또 어두운 소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밝은 소식을 전하는 날까지 여러분 곁을 계속 찾아갈 김관수 TV의 시사통통, 오늘 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